안녕하세요. 예하자대학교 박경신입니다. 앞서서 워낙 또 중요한 이슈들 논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 킴넷 보호분과 이협의회에서 2달 남짓 다양한 논의들 메타버스와 관련된 업계, 학계 그리고 이제 법학계 전문가분들 모시고 다양한 논의들을 했는데 그 논의 결과를 사실 좀 공유 드리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요즘 검색하면 매일 사실은 안 빠지고 검색이 가능한 주제여서 지금 이제 온라인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이제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사실 2가지 측면을 같이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한 법적 보호 한편으로 또 현실 세계 가상세계,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세계에서의 뭔가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 침해, 보호 문제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또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짠 나타났다라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다양한 이제 모델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현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K 컨텐츠들뿐만 아니라 사실 대학에서의 입학식, 입시 설명회를 비롯한 사실 저희 현실 세계에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어서 관심이 더더욱 높아지신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여행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사관이랑 이제 여행 관련된 메타버스도 최근에 이제 출시를 했다라고 하고 보도가 됐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문화예술 컨텐츠 분야가 지금 최근에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미술, 그다음에 음악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컨텐츠들이 유통되고 공유되고 활용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메타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고요. 저희 익히 아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AR, VR 기존에 저희가 한 번쯤은 접했을 법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그 싸이월드 많이 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가 메타버스의 전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그러면 왜 갑자기 메타버스가 이렇게 각광을 받지? 이게 좀 어느 정도 사회 현상, 트렌드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즐겨보는 프로인데 저희 요즘 보면 본캐, 부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가 이런 좀 문화적인 현상, MZ 세대의 약간 특성들, 방금 말씀드린 본캐와 부캐가 모두 공존하는 이런 이제 사회 현상과 좀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 안에서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놀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또 앞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이 NFT를 활용한 NFT가 디지털 이제 가상 자산으로 활용되면서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뭔가 놀이 공간, 내가 그 안에서 아이템을 꾸미고 이런 놀이 공간에서 벗어나서 소통하고 창작하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기존의 특히 초기 메타버스 형태와는 다른 다양한 IP 이슈들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컨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자들과 함께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이제 지식재산권의 효력이라든지 범위, 권리 침해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IP 쟁점들을 저희가 검토해봤는데요. 크게는 이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의 권리 창출, 또 한편으로는 메타버스 내 그리고 현실 세계 간의 저작권
뭐 저작권을 비롯한 IP 침해 보호 문제를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저작권 분야부터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뭐 플랫폼 사업자, 뭐 이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건 창작성이 물론 이제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용자가 가상 세계에서 주어진 재화를 이용해서 창작한 아바타라든지 맵 같은 게 콘텐츠가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한 재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출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기속 문제라든지 좀 수익 배분 문제들도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인공지능이 이제 활용되는 창작물 같은 경우 권리 관계라든지 아바타나 보세의 활동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가상 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 다른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또 하나의 공동 창작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동 창작물에 대한 권리 기속 문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저작권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많이 이제 보도도 되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내에서 창출된 창작물이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한편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에서의 저작권이 메타버스 내에서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두 가지를 다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이 저작권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뭐 실제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뭐 가구라든지 소품이라든지 건축물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됐을 때 이게 저작권 침해 문제, 또 한편으로는 저희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공간, 뭐 건물, 거리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됐을 때 어디까지 저작권 침해로 볼 건지, 이제 이럴 경우에는 해당 공간 정보에 대한 뭐 저작물성부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특히 이제 저희 공공데이터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이크로 콘텐츠라고 해서 재료 콘텐츠라고 저희가 이제 뭐 명명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마이크로 콘텐츠 이용에 있어서의 이제 법적 성격, 메타버스 내에서 실제 우리가 공연이라고 하는 행위를 공연으로 봐야 될 건지 저작권법상, 아니면 저작권법상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건지, 사실 이거에 따라서 뭐 사용료 징수 지금 저희 OTT 관련해서 계속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법적 성격에 따른 사용료 징수라든지 이제 뭐 징수 주체, 범위 문제까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상 공간에서의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거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역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또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추출 행위라든지 이제 시각화가 이루어지면서 원 저작물의 변형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저작권 침해 문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상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들이 메타버스 내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공공 저작물의 자유 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나 복제와 관련한 저희 일명 파노라마의 자유라고 하는 규정들, 그리고 이제 부수적 복제, 사실 이제 AR, VR 콘텐츠 제작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 조항이 저작권법에 비교적 최근에 신설이 됐는데요. 이 부수적 복제 등을 위한 이제 이용 조항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메타버스 내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해서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도 허용이 일부 되는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워낙 협소하게 적용되는 범위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특히 공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들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메타버스에서 구현할 때 이 규정이 적용될 건지, 그리고 뭐 공정 이용이라든지 또 저희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같은 것들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사실 이제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저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현행 저작권법상 이런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그러면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주제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NFT랑 결합되는 형태들이 이제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사업
뭐 모델들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되는 NFT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사실 메타버스 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이건 언론 보도가 많이 돼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미술 작품이 NFT화돼서 메타버스 내에서 구현이 됐는데 그 미술 작품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많이 언론을 장식한 이런 국보, 문화재를 메타버스 내에서 뭔가 NFT화해서 구현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다른 뭐 기타 뭐 문화재 보호법과 같은 유관 법률 간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여부들도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권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만들어지는 저희 이제 뭐 가상 아이템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사실 현행 디자인 보호법상은 이제 딱 떨어지는 규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디자인 보호법 개정된 디자인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화상 디자인이 명확하게 디자인으로 보호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범위 내에서는 이제 가능하겠지만, 이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상 물품이 디자인 보호법상 뭔가 물품으로 이용을 해서 이거를 보호를 해줘야 될 건지, 결국 물품성을 인정을 해줘야 될 건지, 좀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이제 곧 시행이 되지만, 사실 이게 딱 메타버스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침해와 관련해서는 결국 메타버스 내에서 창출된 디자인권을 현실 세계에서 이게 침해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 물품으로 이제 구현된 디자인을 현실 세계에서 어떤 뭐 업체가 그걸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경우 이거를 디자인의 실시행위로 볼 건지, 반대로 현실 세계에서의 디자인권이 메타버스 내에서 가령 이제 뭐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게 이제 현실 세계 물품을 메타버스 내에서 그래픽으로 구현한 가상 물품을 뭐 아이템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그 이전에 구현하는 행위를 이제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의 실시로 볼 수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표도 마찬가지인데요. 메타버스 플랫폼상에서 이제 표현되는 브랜드나 뭐 캐릭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실은 이제 지정 상품이 현재로서는 딱 떨어지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가상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상표 분류 체계상 구류에 뭐 해당돼서 이제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침해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메타버스 내에서 창출된 상표권이 현실 세계에서, 가령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굉장히 어떤 뭐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이게 가령 현실 세계에서 사용하는 경우 이걸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반면 현실 세계의 상표권이 메타버스 내에서 어디까지 침해로 봐야 되는 건지, 저희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저희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할 때 이제 지정 상품, 뭐 유사 여부, 이런 여부들도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가장 저희 분과의 협의회에서도 논의를 많이 했던 게 이게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결국 이제 출처 표시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하고요. 결국 또 속지주의에 따른 저희 이제 국경이 없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이 행위를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좀 이런 좀 한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령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영업 행위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령 먼저 출시된 메타버스 이제 플랫폼을 모방하거나 변형하는 것들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런 논의들도 앞으로는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다양한 뭔가 이런 영업 활동들이 부정경쟁 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뭐 식별력이나 명성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성과 모형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특히 이제 이 메타버스 내에서는 이제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손수영 교수님도 관련된 기사 쓰신 거 봤는데, 저희 이제 딥페이크 기술 이런 것들이 워낙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쉽게 유명인, 이제 최근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유명 운동선수의 얼굴들이 사실 이제 그대로 아바타상에 이제 구현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초상권 침해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BTS 화보집 사건에서 우리 대법원이
유명인의 이제 소상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과무용을 인정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저작권법 저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리시티권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제 향후 이 개정안의 입법 추이에 따라서 또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이런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문제들이 더 좀 첨예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뭐 메타버스 현실 공간을 가상으로 옮겨놓는다 이거 자체는 이제 특허를 받기는 힘들겠지만 뭐 차별화된 메타버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BM 특허도 가능할 것 같고 메타버스 구현과 관련된 다양한 저희 뭐 기기, AR, VR 기기들은 당연히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게 이제 개인정보 문제도 검토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언론을 많이 장식한 이 로블록스 저작권 침해 소송, 미국에서의 소송이긴 하지만 결국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NFT 플랫폼도 마찬가지지만 OSP의 책임이 필연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작권법상은 사실 저희 OSP 규정도 되어 있고 우리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좀 가이드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102조, 뭐 103조 특히 이제 특수한 유형의 OSP 같은 경우는 104조에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 OSP로 볼 수 있는지 그러면 OSP 어디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저작권법은 사실 이렇게 OSP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만 또 상표라든지 상표법 같은 경우는 또 OSP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뭐 관련된 법안들이 이제 최근에 발의가 되기는 했지만 우리 대법원에서 이제 이 OSP의 책임과 관련해서 상표법 침해 여부 판단할 때 이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직 이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OSP의 책임은 저작권법상 어떤 유형의 OSP에 해당하는지 호스팅으로 볼 건지 아니면 뭐 특수한 유형의 OSP로 볼 수 있는 건지 근데 이제 아직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되고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작하는 또 단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실태조사들이 좀 선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존의 OSP 면책 사유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저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사실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URL 같은 거를 지정을 해야지 이게 이제 OSP가 삭제 조치,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저작권 침해 컨텐츠에 대한 URL을 지정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 추후에 이게 이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런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저희가 법 제도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메타버스의 사실 법적 성격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저희 이제 구글 뭐 스토어나 이런 데 보면 게임이라기보다는 엔터테인먼트, SNS로 이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메타버스 서비스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성격, 법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쨌든 큰 틀에서는 기존의 사실은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일반 일률적인 뭔가 규제들도 사실은 조금 산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공통된 의견이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논의한 뭔가 법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백화점식으로 나열을 해드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꼭 이걸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메타버스 내에서 다양한 마이크로 콘텐츠들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 뭐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도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저작물, 가령 뭐 상표, 이용 허락을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난감하고 복잡하고 어렵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이용 허락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제안 주신 것들이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뭐 옵트아웃 시스템이라든지 쓰지 못하게 한 경우에만 뭐 금지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포괄적 이용을 확대하는 부분들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뭐 유튜브나 뭐 음악 저작권 협회가 하고 있는 포괄적 협약, 이용 협약처럼 이거는 이제 법으로 뭔가 개선하기
한다기보다는 이제 실무에서 좀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작권법 개정안 안에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의와도 같이 조금 맥락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표준계약서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로 콘텐츠 활용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조금 뭐 논의들을 했는데, 일단 공공저작물 같은 경우를 조금 재료화할 수 있는 사업들 마련해 보자. 그리고 실감 콘텐츠 통합 DB를 구축을 해서 이제 좀 안전하고 그다음에 쉽게 마이크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마련을 해보자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민간 사업자와의 연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 현재도 공공저작물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가장 뭔가 아쉽다라고 주장하는 대목들이 내가 쓰고 싶은 콘텐츠가 없다, 양질의 콘텐츠가 없다, 무료로 제공하면 뭐하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양질의 콘텐츠를 기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금 뭐 인센티브 같은 것들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세 실감 콘텐츠, 사실 뭐 큰 규모의 대기업들만 이게 지금 뭐 실감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디를 대상으로 한 뭐 바우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다양한 거래들, 저희 단순히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 그다음에 A 메타버스와 B 메타버스 간에 뭔가 이런 저작권이라든지 소유권 상호 인증 시스템 개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폐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폐쇄됐을 때 이 저작권이 그러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호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메타버스 내에서의 계약의 뭐 효력 인증 부분, 유효성 검증 기술 개발 등도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조금 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저희 좀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통적으로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플랫폼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 뭐 기존의 OSP의 책임 면제 사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이제 뭐 상표만 하더라도 기존에 사실은 저희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현실 물품, 그러니까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상, 그러니까 디지털 물품이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게 상표권 침해인가? 이게 저작권 침해인가?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뭔가 책임 범위 면책 요건들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유형별 사례, 뭐 기존의 저희 법리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법령, 유관 부서, 그다음에 유권 해석할 수 있는 링크 등을 조금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사실 이건 구체적으로 저희가 논의가 조금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협의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목차까지 같이 좀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 플랫폼을 위한 뭐 법률 서비스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꼭 개정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한층 더 심층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OSP 책임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작권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과 별개로 상표법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설돼야 되는지, 신설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법리로서 충분히 뭐 해결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디자인 보호법상 요 실시 행위, 아무래도 메타버스 내에서의 뭔가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들이 가상 물품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거 실시로 볼 수 있는 건지, 그렇기 위해서는 현행 디자인 보호법상 뭔가 실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저작 재산권 제한 사유, 다양한 제한 사유들이 있고, 특히 이제 파노라마의 자유 같은 것들이 있긴 있지만 메타버스 내에서의 뭐 기존의 건축물 이용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용이 사실은 제한적이고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적용 범위를 확대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저희 이제 다양한 저작 재산권 제한 사유가 저작권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상표법이라든지 디자인 보호법상에는 이런 규정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면책 규정 신설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에 대한 뭔가 지정 상품에 대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제
딱 들어맞는 지정상품 분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가상 공간에서 저작물들을 이용할 때, 그러니까 마이크로 콘텐츠를 이용할 때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존의 이 공정 이용과 관련한 이제 법리 해석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좀 확대 해석이라든지 새로운 법리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 아까도 뭐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요 가이드라인 마련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저작권법상 OSP의 면책 요건이 메타버스에 그대로 적용되기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URL 지정, 그러니까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어디까지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해줄 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용 약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 저희가 이제 사업자들이 뭐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뭐 이용 약관을 검토할 수 있는 이제 그 수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추후에 이런 이제 이용 약관이 필요한 부분이 이용자 플랫폼 사업자 간에, 그러니까 이용자가 단순히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새롭게 2차 접점을 만들기 때문에 요 새롭게 만들어진 콘텐츠에 대한 권리 기속, 수익 배분, 그다음에 뭐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조항과 관련된 다양한 좀 불공정성은 없는지 이런 논의들도 추후에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표준 약관 개발이라든지 약관 인증 제도도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상 공간에서의 컨텐츠 사용, 뭐 저작물, 상표, 디자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요 속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 좀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는 되게 이제 좀 장기적으로는 뭔가 국제적 협의를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사실 논의까지 좀 발전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 국제사법이라든지 유관 법률에 대과의 검토도 같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사실은 이제 논의들을 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될 뭐 법 개정일 수도 있고 제도 마련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 간 협력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해야 될 이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다양한 논의들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사실 이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걸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